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하고 유의 대립을 상적으로 유력과 무력의 대립을 상립으로 회통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자, 유식교학에서는요, 제8아레아식이 망이냐 진망합이냐 그 기준이 있느냐 없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육식법상교학에서는 제8아레아식은 망식으로 보여. 제8아레아식 자체가 망이 아니라 제7말라식에 의해서 아예, 아만, 아치, 악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염호되기 때문에 염호식으로 넣는다고. 그런데 그러한 망을 지혜로, 망식을 지혜로 바꿔나가야 되죠. 전식성지, 전식덕지라고. 그래서 망 자체는 이거는 없애거나 초월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갈등 구조로 바꿔서 갈등을 화해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떠나서 저 멀리 10만원 국토 지나서 극락세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사바가 곧 극락이다. 이렇게 화해시켜 나가는 부분이 화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갈등의 화해를 화엄도리로 볼 때 시편연기문에 있어서 시편연기문의 총상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저기 사십반이나 치문반 스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시편연기문. 요즘은 뭐 난자도 안 찾고 선배 거 빌려가 복사한다 하던데 미리 위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영문으로 한 번씩 본다 그러는데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게 동시구족 상응문이죠. 동시에 구족해서 상응한다라는 표현인데 뭐가 어디에? 무엇이 어디에? 동시구족 상응이라 그러는데 무엇이 어디에 동시에 부족해 있다고 보죠. 무엇이 어디에? 대개 존재에 시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우리 함할 때 보면 노트 정리 다 해놓는데 10가지의 뜻이 대개 존재마다에 근데 이 10가지 뜻이 뭐냐 하니까 교와의, 인과, 과, 감과, 응 이래가 서로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서로 상대적인 것,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것이 한 존재에 다 들어있어서 다 구속해 있어서 상응한다라고 하는 게 갈등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중생과 부처의 화해, 생사와 열반의 화해 부분이 뭘로 나오느냐, 융섭 부분이 생사 열반 상공하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상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상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적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월해야 될 망의 속성을 가진 원인을 화해시켜야 될 이러한 대립적인 모습으로 원인을 재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체의 입장에서는 공과 유로 해통시켜서 상적이라고 그랬고 용의 입장에서는 유력과 무력을 해서 상립이라 하고 대연과 부대연은요. 연을 만난다, 연을 안 만난다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연기를 얘기할 때에 연기의 조건과 같이 연기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 할 때 나온 말이 뭐냐? 인연화합이에요. 인연과보. 그러면 인하고 연은 화합한다는 말씀은 연기를 설명할 때에 그것은 어디에든 통하는 말씀이라 해놓고 왜 여기 연을 안 기다린다고 하느냐? 안 만나도 된다 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통을 시키냐 하면은 인하고 연이 화합해서 만나서 과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인하고 연은 다른 존재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체라고 그랬어요. 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이체문으로. 근데 인하고 연하고 그 연을 인이 안 만나도 된다 소리는 인 하나만으로도 된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연이 인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하고 연이 동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동체문이랬어요. 글을 보시다 보면은 화음 쪽을 보시거나 수식존류를 보시거나 이러한 상립, 상적, 갈등 이런 부분을 글을 보시다 보면은 동체문, 이체문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얘기되는 게 전혀 안 들어본 말은요. 나와도 공부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들어본 적이 있으면요. 또 나오면요. 되게 반갑고 그러고 단지 한번 들어본 것 뿐인데 좀 알 것 같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양대학에서도 맨날 알기 쉬운 것만 하는데
알기 쉬운 것만 말고 알기 어려운 것도 좀 드러나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나 이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도 딱딱하지만 좀 드러나 보면 다음번에 글을 봤을 때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체 이체로 이거를 회통시킨다고. 그럼 동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동체라는 말이 연이 인 자체 속에 함께 있다라고 보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꼬마가 굉장히 귀여운 애교를 떨어가지고 할머니가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이게 육진경계 중에서 촉경계 이거를 사람의 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 동기 유발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하는 게 아이들을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을 가지고는 살과 살을 같이 맞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뺨을 한 대 탁 올려 붙이면요. 이게 미움이 증폭된다 그래요. 쳐다보면 줄 때는 가능한 한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해주고 때릴 때는 가능한 해초리나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걸 가지고 해주라 그래요. 안 그러면 이게 감정 전달이 굉장히 증폭된다고 그래요. 이게 촉경제 부분. 이거 갈고 하다가 평생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그런데 어쨌든 이쁘다고 해서 만져주면 애가 더 행복해 이제. 그럴 때에 아이가 되게 기분 좋고 즐거운 거는 할머니가 이뻐해 주시기 때문이지만 할머니가 이뻐해 주시는 연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아이다 이거야. 애가 기염을 떨어가지고 기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연이 인 속에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부대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체를 불상류 이런데 서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는데 서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도 서로 말미암는다고 상류라 해도 같은 표현이야. 왜냐하면 인과 연을 떼어서 보느냐 같이 한 동체로 보느냐 이 차이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 도와주는 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백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자기도 힘도 없고 백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요 우리 세간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백 믿고 설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많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순전히 아는 사람이 백이 듣는 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사이도 망치는 수가 많아요. 가장 행복한 거는요 자기 힘만큼 자기 역할을 담당했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고 또 시켜도 잘 못하는 학생을 턱없이 예를 들면 의사대게 의과대학에 돈 주고 왜 넣어준다든지 무슨 법관되게 한다고 시험에 통과 안 되는데 왜 뭡니까 이거 부정으로 해갖고 통과시켜서 자리에 앉혀놓는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그 당사자를 망친다고 봐요 저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성취감이 있거든. 해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이 하려고 그러면요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그런데 여기에 자기는 중노를 하기 싫은데 어려서 할 수 없이 저래 엄마가 갖다 놨기 때문에 못 나가고 머리 깎았다 이러면요 옛날에 우리 선배 한 분이 내가 어디 깎고 싶어서 깎았냐 저래서 컸기 때문에 깎았지 툭 하면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이 길 잘하네 안 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계기를 탁 만나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도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유령무력 하다가 글로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가 세간사에서 얘기를 해보는데 세간적인 얘기는요 내가 잘 되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합격되려면 너무 떨어져야지 되고. 근데 여기 강원도요 입시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합격돼서 들어온 분이신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학생 많죠. 그, 사민이가 많이 있어. 그치? 한 몇십 명은 떨어진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처음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 얘기는 놔두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화음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런 식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게 쉬워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화음적으로 표현은 그게 아니고, 유력무력을, 무력인 것은, 자, 인이 유력이면은 연이 무력이든지, 인이 무력이면 연이 유력이든지, 이거 인연화합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의 공유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힘 가지고 해봅시다. 묘용을 가지고, 용을 가지고. 그러면 인 자체, 인하고 연하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인이 힘이 있으면 유력. 연은 힘이 없어도 연을 안 만나도 된다 그랬죠. 그럼 연에 힘이 없다 소리예요. 그런데 인이 힘이 없으면 무력. 연이라도 힘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연이 유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유력이면 연무력이면 인유력이고 인무력이면 연유력이어야 가보가 발생해요. 적어도. 둘 다 무력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의 힘이 있고 연의 힘이 없다 소리는 연의 힘을 인에 다 미루어줬다 소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인의 힘이 없고 연의 힘이 있다 소리는 인의 힘을 전체를 연에다가 미루어줬다. 그래서 전유력, 전무력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거를 남한테, 자기 것이 남한테 갈 때요. 자기가 주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틀리죠. 주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틀려요. 아, 이왕 뺏길 바에요. 보시라도 하자. 이러면 보시를 하면 공덕이 되는데 뺏기면요. 이건 보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안 나오죠. 아끼다가 왜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러는데 아끼다가 대종공양을 맛있는 걸 받아가지고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최상스럽게 넣어놨는데 도반이 보고 안 먹는다 해가지고 딱 먹어봤다 이거야. 그럼 내 싸워 그것 갖고 부사 하나 갖고 옛날에 많이 싸웠지.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아깝고 맛있는 거지만 나보다도 도반 스님이 잡사가지고 보는 거 즐거우면 주면은요 기쁨이 배가 되거든. 아까는 아주 신경질이 났는데 지금은 즐거움이 된다고. 굉장히 틀려요. 가보를 발생시키면 굉장히 틀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의 힘이 없다 소리가 인의 힘이 없다 소리 그러면 살맛이 안 나잖아. 자기의 힘이 없으면. 그게 아니고 내 힘을 연에다가 전부 밀어줬다. 그래서 이것을 입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입. 힘이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한쪽 일방적으로 만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서로예요. 그래서 상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의 힘이 연으로, 연의 힘이 인으로 이거죠. 그것을 나 개인하고 우리 반 전체하고 얘기할 때 내 힘을 전체한테 밀어주고 전체 힘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 식이에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놨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반장하면요 안 도와주면 난리치면서 남이 반장하면 생일 안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상입이 안 되죠. 서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전체의 힘으로 뭉쳐주고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뭉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한 사람이 대표자는 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 밑에 흔히 말하는 떼거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지죠. 학장 스님한테 뭐 우리 여기 그 공부하는 거 뭐 개선합시다 하는데 개인 혼자 떡가면 말이 안 통하죠. 근데 반장이 떡가면 통하는데 이 반이 숫자가 5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별로 안 통해요. 근데 반이 예를 들어 500명이다 이러면 한 사람 힘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하반은 한 100명 되고 그 바로 위에 반은 한 20명 되면요. 왠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전체가 힘을 모아줬을 때지 자체 내에서 이견이 많다. 저것끼리도 통일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돼요. 저것끼리도 통일 안 되면. 그래서 학인들이 많으면 은근히 좀 긴장되죠. 혹시 옆길로 갈까봐. 자,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강대국에서 약소국가를 지배할 때요. 자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수수로 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자체 분열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자심증 측면이기도 하듯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힘이 안 모아지면요, 전체 힘이 한 사람에게 가지를 안 하게 되면 대표가 대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다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을 주면 받기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상용이라 그래요. 용납한다고. 상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가 전체를 도와주고 전체가 하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융화가 되고 화해가 되고 화정이 되고 융습이 되고 원룸이 되고 무해가 되고 그래서 전체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도 유력, 연도 유력일 수 있죠. 그거는 전 유력, 전 무력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대표를 뽑는데요. 만장일치로 뽑아놓은 거하고 50% 해가 뽑아놓은 거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대표가. 반대파가 50% 있잖아. 반대파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큰 힘이 나오진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정당 정치에 여당과 야당을 반반 갈라놨. 그러면은 여당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큰 일은 안 저지르는데 뭔 일을 하려 할 때 맨날 반대만 하면 일이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무력, 전열 줄라 그러면 다 주라 이거야. 누가 흔히 그러죠. 남 도와줄라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주라 이런 표현을 하죠. 어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일은 되기는 되는데 이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세간사에서는 그러면 더 잘 된다 이런데요. 이쪽에서는 줄 때의 힘을 인도 유력, 연도 유력에서는 힘을 줄 때에 인의 힘을 반쯤 줬다 소리야. 연의 힘을 반만 인에게 줬다 이 소리예요. 다 안 주고. 그러면 역할을 반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유력이고 연도 유력이면은 가보를 발생을 시켜요.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보다도 유력 무력을 온전히 얘기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이거는 상입보다는 상적을 설명할 때 더 가능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인의 체성이 공하다 소리는 연의 체성이 유고 연이 공하다 소리는 인이 유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자기의 체성이 공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거와 하나가 합해져요. 자기 자리를 안 고수하니까. 진성, 심신, 공미며 불수자성, 수연성이거든.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연 따라 얼마든지 바뀌게 되죠. 근데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으면 화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인도 유고 연도 유다 이러면요. 그럼 하나를 합해줄 때 뭘로 합해주겠어요? 그래서 왜 결혼할 적에 한 30살 이상 40살 넘어서 하려 그러면 잘 안 된다 그런 게 뭐냐. 자기 성을 이미 쌓아놨거든. 출가도 그래. 못 모르고 출가하면 잘해요 평생. 할까 말까 하다가 평생 할까 말까 하다가 의하다가 와도 미련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이에게 나하고 남하고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내 자리를 남에게 주는 거 중생이 발심을 해가 보살이 되면요 중생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중생 자리 전혀 안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부처게 이러는 사람 많이 그거 봐주라 그러면 보살이게 나는 중생이다. 끝까지 중생이야. 아무리 보살도 얘기해도. 예, 그리고 보살도 나온 김에 이분 상립, 상정 이 부분 전부 보살도 얘기해요.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들으면 시간 넘었습니다만은 새와 용. 아니 100%는 똑같은데 안 되는 소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요 유력의 측면을 택할 게 아니라 유력무력으로 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무력이 없으면서 유력, 둘 다 유력만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전무력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섭이 됐어요.
묘용이라고 용의 청년이라 봐야 돼요. 힘의 청년. 범이라기보다는. 일부분 전체, 이래 보면은 전체가 더 큰 것 같다 여겨지는데, 이거는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에, 최성이 공하냐, 유냐 하고,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적 상입은 결국은 일체 중생과 나가 하나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을 끝까지 해나가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만 시간 넘는데 왜 드리냐 하면은 오후 수업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없게 되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마치고요. 있게 되면 계속해서 연장을 제가 하겠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도사 따라가가지고 도 닦는 희망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참 많이 보는데, 주로 도사 따라가가지고 꼬마가 도 닦는 만화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봤어요. 봤는데. 근데 이제 꼬마가 도사를 따라서 도 닦는다고 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도사님 모시고 도를 닦으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물 깃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뭐 해라 했냐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러라 했어요. 우리가 현자 때 되게 바쁜데, 바쁜 중에 내 연불려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처바심 작용이 오고. 누가 앉혀놓고 하나요? 그런데 이 꼬마도 밥을 하고 물 깃고 빨래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하면서 항상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찾는데, 밥을 이제 불 떼고 가마솥에 스님들이 가진 거 없어도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살고, 별로 대중이 없어도 가마솥에 밥에 먹고, 할 일 없는데 새벽부터 일나고, 급한 거 없는데도, 뭐 첫차 타고 어디 갈까 이라도 맨날 새벽에 일나고 이런다는데. 이제 불 떼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을 한참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불러가면서 밥을 하기 바쁘죠. 하나만 딱 하는 것보다 두 개 같이 하려면 바빠요. 바쁜데, 우리 인간이 하는 걸 로봇한테 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로봇한테 예를 들면 전화를 받으라면 얘가 전화를 받을 거, 말을 하라면 말을 하고, 걸어가라면 걸어갈 텐데, 우리 사람은요, 전화 받으면서 말하면서 생각은 딴 거 하면서, 눈은 딴 데 보면서 음한지 하죠. 소리도 하나만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잡음 다 들으면서. 이게 아주 이게 복잡해야. 그래서 굉장히 참 미묘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따로, 말 따로,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가능한 복잡한 동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꼬마가 하려면 더 복잡하죠. 관세음보살 열심히 찾는데 안에서 스님이 얘 동자야 부르시거든요. 불 떼다 말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가봐라 이러시거든요. 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불을 떼는데 안에서 또 동자야 부르시거든요. 쫓아가서 북하고 금방하고 올라오면 좀 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이제 하는데 밥이 두루루 넘으려 그래. 넘으면 일단 불을 빼놔야 되죠. 또 관세음보살은 불러야 되죠. 그런데 안에서 또 부르시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웃으시면서 아니다 가봐라 이러시거든요. 얘가 화가 났어. 스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앉아 시가 있으면서 남은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부르시냐 이거야. 스님 말씀이 야 너느냐 내가 3번밖에 안 불렀는데도 그래 화가 나면 관세음보살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 밤낮으로 날마다 불러대니. 그래서 이 동자가 탁 느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나중에 되셔서 큰 스님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대성수행은 보살도를 닦아서 구국장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앞서면요, 같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려면 상저상이 되려면 일단 공이 여기 들어오죠. 근데 과학 측면에서 삼성설 가지고도 다시 말씀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일단은 하겠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상당히 도를 닦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환경문에 보면 위리중생 성정각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모 교수가 산에서 뭐 이먹고 하두 들고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삼배 받고 큰 스님 노릇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이때까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민중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꺼내요. 뭐라 그러냐? 위리중생 성정각, 중생을 이익해 함으로써 정각을 이룬다고 말씀이 나와 있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통해서 자기 수행을 완성시킨다고 했다. 그러니까 민중 속에 나와서 민중불교 부분도 참여하고 대중 속에서 더불어 해야 되지. 왜 산 속에서 혼자 큰 스님 역할하고 뭐 하도 만든다고 되느냐. 그래서 큰 스님 불교가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 그때가 제가 석사 1학기 때인데. 중생을 이롭게 함으로써 보살도를 함으로써 정각을 이룬다면은 정각을 이루고 난 뒤에는 보살도 안 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자기 성불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각을 이룬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대동자가 보현보살에게서 끝없는 보현행원, 끝없는 보현행을 이루기 위해서 보현행원을 받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끝없이 중생교화가 법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이 보살도를 하고 원행을 하는 것은 다함이 없을 수 있다. 보현행원을 원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부처로서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여력치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